기자님들과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일보 연결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국민일보 연결 기자입니다.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진행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본인이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사회비용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일보는 괜찮은데요. 그럼 지금 허경영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교회에서 사입이나 이런 일환으로 규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영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에서도 하시니까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도 이제 정차 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죠? 허경영 같은 경우는 사이비종교고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와 상관없는 타종교거든요. 완전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종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이면서 혼합 종교라고 하셨죠. 이 종교 저 종교의 교리를 짬뽕을 해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예, 교회하신왕 박인재 기자입니다. 아까 허경영 피해자님께 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까 또 남자들은 어떻게 안수를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남자들도 평소에 이렇게 성질을 툭툭 치고 마치 장난하듯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야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의혹이 있다. 자연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연달아 있으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그 환자가 그 내부에 있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119가 오는데 119를 돌려보냈고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때 이제 그분의 남편은 이제 미국인인데 이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허경영이 에너지를 주니까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바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왜 한유공에서 환자들이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하거나 쉬쉬해서 덮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119가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한 것이 허경영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만약에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의 환자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장본인과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그 가슴에 어떤 사연, 묻어둔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저런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무엇이 진실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가난 말기에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병원에 가면 안 빼준다, 복수 빠져라, 결국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로 빨리 멈추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자연스는 아니다. 이 느낌이 연달아서 몇 명씩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의문의 어떤 그 물음표가 계속 붙고,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멀쩡한 사람도 그렇고 또 그 혁명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숨을 담보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혁명과 싸우려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조직, 경찰, 아니면은 법조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연결고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혁명의 모든 실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현장자분께 좀 여쭤봐드릴게요. 제가 그 감일지구를 좀 취재차 갔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바로 맞은편에, 그 학교 맞은편에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발제문에 보면 2024년 1월 31일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3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 전매 행위 때문에 그 기소가 된 건가요? 그 총 2가지 혐의고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지금 금액을 특정해서 혐의를 포착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감일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종교용지를 불법 전매하는 게 드러난 케이스가 처음인데, 저희가 여기 내부 제보자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처음에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계약서 내에는 금액으로는 총 지금 18억 원을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주고 받는다. 그다음에 뭐 저기 5억 원은 현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13억 원은 저희 기부금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 그 고발서를 그 내부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계속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그 금액 전부는 아닌데 일부에 대해서 혐의를 포착했고요. 최초 그 조규영지를 낙찰받은 대원사 측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와 그다음에 그쪽 그 최초 매수자가 이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무고 혐의까지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무고 2가지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 4월 22일에 지금 첫 번째 그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4월 22일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신경식 대표님께 요즘 여쭤볼게요. 지금 고동안이 그 제명이 됐고, 그 신천지에서 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베드로 집화장, 신천지 베드로 집화장 이정우가 날아갔다는, 제명이 됐다라는, 제명인지 아니면은 그 집화장에서 내려왔는지에 대한 그 제보가, 내부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인고하니 이만희가 그 3월 총괄 2월 말에 그 고동안에게 돈 받아먹은 자는 신고하십시오 했을 때 그 축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전피원 쪽에서 이제 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들어온 바 없습니다. 네. 그 고동안이 돈을 받고 횡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베드로 집화장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신강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범죄 78억 원 횡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제 그리고 78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혹시 정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배부 고발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신천지의 교회가 전국에 80개가 있답니다. 그동안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개인 통장이나 또는 가족들의 통장으로 각 교회별로 1억씩 보내라고 그렇게 그동안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78억입니다. 80개 교회 중에서 78억 원이 모였고, 그리고 내부 고발에 의하면 38억은 다시 신천지에 돌려줬는데 나머지는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횡령하고 사기로 고발을 했는데, 대인과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검찰 또 소식에 의하면 공갈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짐작에는 아마 저희가 고발하지 않은 것이 그것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단체가 그동안을 공갈로 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 그 다른 사람은 신천지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공갈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표님 시기요. 시기 언제 일어날지. 시기는 아마 23년도 말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 한달 그렇습니다. 예, 짧은 그렇습니다. 기간에 이 돈을 모아. 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진 것이 2024년도 초반에 밝혀져서 2024년도 2월 달에 인도권에 있는 모 호텔에서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집화장들과 각 교회 담임 강사들을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난리를 쳤다고, 그런 얘기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사이비 종교 규제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이렇게 피해자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또 여기에 단체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응원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국기독교인단 상담소협회, 세계 기독교인단 대책협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JNS 피해자 대책정부연합, 하나님의 교회 대책정부연합, 어려운 피해자 등 이렇게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기자님들께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알려주시고 힘써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